안녕하세요. 마음편지 채널의 마음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은 여러 편의 인생 수필을 연속으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창밖을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푸르렀던 나무잎이 어느새 노랗게 물들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연의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인생에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인생의 가을이나 겨울 즈음에 서 계실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설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기뻤던 날들, 그리고 조용히 견뎌낸 밤들까지. 오늘은 그 모든 계절을 천천히 되짚어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편이 허전하거나 뭔가 정리되지 않는 기분이 드신다면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 우리 집 마당에는 봄만 되면 어김없이 민들레가 피어났습니다. 어른들은 잡초라고 했지만 아이였던 우리에게 그 노란 꽃들은 봄이 온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지요. 학교 가는 길에 민들레 홀씨를 후 불어서 날려보내며 소원을 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며 진심을 담아 불던 그 홀씨들이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친구들과 뛰놀던 그 시간들도 떠오릅니다. 술래잡기를 하다가 무릎이 까져서 울었던 날, 숨바꼭질을 하다가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해 어머니께 혼났던 날,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마치 민들레가 작은 마당을 온 세상인 줄 알고 꽃을 피우듯 우리도 그 좁은 동네가 온 우주인 줄 알고 뛰어다녔지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을 바쳐준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큰 손이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감촉, 어머니가 열이 날 때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던 그 정성. 말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식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들으며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고 어머니는 내일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시던 평범한 풍경,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큰 안전함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치 새 둥지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봄은 처음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계절이지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발견 하나하나가 세상 전체를 바꿔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날,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다가 언제부턴가 손을 놓으셨는데 나는 혼자 달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놀라면서도 기뻤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봄의 설렘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밀려오는 그 감정,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떨림. 누구에게나 그런 봄이 있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두근거림, 새 학기마다 받던 새 교과서의 향기, 새로 사귄 친구와의 첫 대화,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소중했고, 모든 것이 소중했기에 모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봄은 또한 설렘의 계절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한 설렘, 배우게 될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 그 모든 설렘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그 시절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인생에 여름과 가을과 겨울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몰랐기에 더욱 순수하게 설렐 수 있었고, 더욱 진실하게 꿈꿀 수 있었습니다. 청춘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입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은 늘 멀리 있었고, 나는 늘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달렸고, 더 부딪혔습니다. 여름의 태양은 뜨겁지만 그 아래에서만 자라나는 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있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참고서들, 연필로 가득 채워진 공책들, 그리고 커피 향이 배어든 작은 방.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꿈이라는 이름의 별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고향을 떠나 기숙사에서 살며 느꼈던 자유로움과 동시에 밀려온 외로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학문과의 조우.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첫사랑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들.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 하늘을 날 듯 기뻤다가 냉랭한 표정 하나에 땅에 떨어지던 감정의 기복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그 순수한 감정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눈길, 복도에서 스치며 지나갈 때, 맡았던 향수 냄새, 함께 걸었던 캠퍼스의 은행나무 길,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영원하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망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아픔도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봉투, 그 무게가 얼마나 묵직했는지. 비록 액수는 작았지만 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첫 번째 돈이었기에 그 어떤 돈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문서 작성하는 것도,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도. 실수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혼날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조금씩 사회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야근을 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나눈 진솔한 대화들, 월급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던 기쁨.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물론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취업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절망감, 승진에서 밀렸을 때의 억울함, 사업이 실패했을 때의 무력감, 그 순간들에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넘어질 때마다 조금씩 단단해졌고 실패할 때마다 조금씩 현명해졌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그저 위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 큰 실패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일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때의 당황스러움.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겸손함을 배웠고 계획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은 뜨겁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식물들이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무성하게 자라나듯 우리의 청춘도 뜨거운 열정과 도전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참 많이 뛰었습니다. 꿈을 향해, 사랑을 향해, 성공을 향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뛰기도 했고, 때로는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 뛰었습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가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해낼 수 있었고,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시절의 무모함이 때로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던 용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순진함,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 비록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시절의 열정만큼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인생의 가을, 중년의 시절 말입니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라 하지만 내 마음속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 나를 키운 사람들, 함께 해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까지. 30대, 40대를 거치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일터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에 쫓겨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평범한 날들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날.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신혼 시절에 소박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집을 꾸며가던 즐거움. 함께 요리를 하다가 실수해서 웃음이 터졌던 저녁들. 주말이면 손을 잡고 나들이를 다녔던 소소한 행복들. 지금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 초음파 사진을 보며 느꼈던 신비로움.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몰려왔던 벅찬 감동. 출산실에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전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돌보던 날들, 열이 날 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마음 졸였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 걸음을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첫날 밤에 혼자 잠들었을 때,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도 함께 부모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던 날,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며 느꼈던 뭉클함. 운동회에서 열심히 뛰는 아이를 응원하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던 기억들. 아이의 그림이나 상장을 받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사춘기를 맞은 아이와의 갈등,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시간들, 진로 문제로 고민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생기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성취감, 팀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의 뿌듯함,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끝에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경험. 그때 느꼈던 팀워크의 소중함과 협력의 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가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부모님이 점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실 때마다 병원을 모시고 다니며 젊었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버거웠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순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부족함이 없었던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신 부모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여쭙지 못한 것,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들. 하지만 그런 후회들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함께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 때 곁에서 격려해 준 가족들,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친구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동고동락했던 동료들, 혼자였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일들을
이들과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어 온 것들을 거두어 들이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거둔 수확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성공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들, 그리고 세월을 통해 쌓아온 지혜들 말입니다. 이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얀 눈 아래에서 뿌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요한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자라고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준비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일상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삶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 틀이 사라지니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자유로움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뤄뒀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예나 지위, 남들의 시선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 손녀가 생기면서 또 다른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와는 다른 더 여유롭고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관계, 그저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작은 생명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게 되었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도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마음은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조급함이나 욕심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휴식, 젊었을 때는 소홀히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온 부부, 다 큰 자녀들과의 관계,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관계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다시 둘만의 시간이 늘어났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의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부로서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화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젊었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위로를 건네기도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프레셔스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들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삶의 의미나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앙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는 이 시기에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더 큰 가치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후세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삶의 지혜와 경험들이죠. 자녀들에게, 손자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 어려움을 극복했던 방법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낡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며 우리의 경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 정직하게 사는 것의 가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겨울은 차갑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눈 내리는 밤 따뜻한 방 안에서 느끼는 포근함,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 나누는 대화의 온기,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느끼는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고 따뜻한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쌓아온 지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소중한 추억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봄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의미와 가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이 아닐까요? 이렇게 인생의 사계절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봄의 설렘, 여름의 열정, 가을의 감사, 그리고 겨울의 성찰, 각각의 계절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계절이 끝없이 순환하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큰 순환 과정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한 번뿐인 여정이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끝없이 반복되는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봄은 다음 세대의 봄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쌓은 지혜는 다음 세대의 양식이 됩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이 없었다면 우리는 순수한 설렘과 무한한 가능성의 소중함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름이 없었다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을이 없었다면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겨울이 없었다면 고요한 성찰과 내면의 평안이 주는 위로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계절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계절이 없습니다. 봄만 계속된다면 설렘은 당연한 것이 되어 소중함을 잃을 것이고, 여름만 계속된다면 열정은 지치고 말 것입니다. 가을만 계속된다면 과거에만 머물러 발전이 없을 것이고, 겨울만 계속된다면 활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각 계절이 있었기에 우리는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젊음과 늙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만의 고유한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계절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직 봄을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설렘과 가능성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열정을 아끼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을에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겨울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평안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계절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올 계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계절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기대해 보십시오.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여름에는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을에는 감사할 것들이 있고, 겨울에는 평안과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추위나 견디기 어려운 더위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자연의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 우리 삶의 어려운 시기들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계절에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의 활력과 새로운 생각이 자극이 됩니다. 서로 다른 계절에 있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필요로 하고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겨울도 함께라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혼자서는 아무리 좋아도 부족한 봄도 함께라면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계절에 계시든 그 계절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절을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도 마시고 지난 계절을 너무 그리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감사하시고, 이 순간을 사랑하시고,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피어나는 모든 계절의 꽃들이 아름답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젊을 때는 항상 바빴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죠. 승진해야 하고, 돈도 더 벌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선물 같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는 시간도 참 좋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차깊이 우러나는 향기, 첫 모금을 마실 때의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작은 행복입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와서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다고요? 천만에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의 바쁜 걸음걸이를 보면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 젊었을 때 남편과 아내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음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봅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진들, 젊었던 우리의 모습, 어렸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던 날의 날씨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돌아보니 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었고, 가파른 오르막도 있었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맸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빨리 달려서 숨이 차기도 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참 설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아이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부모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챙겨줘야 하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야 하고, 공부도 봐줘야 하고, 진로 상담도 해줘야 하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독립할 때 뿌듯함과 동시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몰두하느라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손주들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손주들과 함께하면서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새로운 역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천진난만한 질문들. 할머니, 왜 머리가 하얘요? 할아버지는 왜 안경을 써요?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줍니다.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도 했고 절망도 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만 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20에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늦었다고 생각하고 30에 원하는 곳에 취직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여기고 40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달은 것은 인생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안했고 빨리, 더 빨리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조급함이 오히려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즘 실버 대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또래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움 자체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모르던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짜릿함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혼기의 사랑이라고 해서 젊었을 때의 사랑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단점이 눈에 띄고 작은 일로도 다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큼 큰 축복이 또 있을까요? 옆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혼자라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돌보다 보면 어느새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서 먹을 때에 그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예술 활동을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된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보면, 아, 나도 저런 시간을 지나왔구나 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요. 후배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잘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각자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사는 모습을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며 시작하는 이야기들. 그때는 이런 게 없었다. 저런 게 없었다. 손주들은 신기해하면서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전해주고 가족의 뿌리를 알려주고 삶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자체가 하나의 보물창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지만 인터넷에는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살아낸 경험이죠.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겪은 지혜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아이들 급식 보조를 하거나, 독거노인 분들을 돌보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회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경험, 지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요즘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유입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살아가는 모습,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들을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이들이 이제는 나보다 더 크고 멋진 사람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연결고리가 느껴집니다.
나는 지나가는 존재지만 내가 전해준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 손주들을 통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크려고만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넓어집니다. 그늘을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열매를 맺어 다음 세대에게 양분을 주죠. 오래된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도 있고 휘어진 가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 나무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굽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하루일지라도 사실은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는 일들, 오늘 느끼는 감정들, 모든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소중합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심을 나무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소소한 꿈들이야말로 진정한 꿈입니다. 따뜻한 밥그릇을 제 앞에 살며시 밀어주시던 손, 밤늦도록 제 옷을 정성스럽게 기워주시던 손,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의 손은 늘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에 가장 남는 건 초등학교 시절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갑을 잃어버려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주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에서 전해지던 그 온기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난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차갑게 다 얼어서. 어머니는 제 손의 입김을 후후 불어주시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와 제 손을 감싸 주셨습니다. 손이 다 녹을 때까지 계속 비비고 문질러 주시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추운 겨울밤임에도 불구하고 새 장갑을 사러 나가셨습니다. 내일 또 손 얼면 어떻게 하니라고 하시며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서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제 머리맡에는 따뜻한 털장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갑을 끼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야, 장갑 새 거네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이 만들어준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정말 늘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하루는 온통
그 손의 바쁜 움직임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여름철 김치를 담그실 때의 어머니 손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물에 배추를 씻어내고 굵은 소금으로 절이고 빨간 고춧가루와 젓갈을 버무리시는 모습. 새빨갛게 물든 손으로도 개의치 않으시고 정성껏 김치를 담그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손이 빨갛게 됐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어머니는 괜찮다. 이런 거 금방 없어져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옷가지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구멍 난 양말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새로 달고 새진 옷을 기워주시는 모습. 작은 바늘을 든 어머니의 손가락은 참 섬세했습니다. 어떻게 그 굵은 손가락으로 그렇게 정교하고 세밀한 바느질을 하실 수 있는지 어린 마음에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알아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고열로 정신이 흐릿했는데 그때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시원한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시고 해열제를 물과 함께 먹여주시고 목넘김이 좋은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시던 어머니의 손. 열에 들떠 칭얼거리는 저를 밤새도록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엄마, 피곤하시니까 좀 주무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괜찮다.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잠은 나중에 자면 돼라고 하시며 계속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그 일정한 리듬에 맞춰 저는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열이 내리고 몸이 좋아졌을 때 어머니의 손을 보니 며칠 새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제가 물으니 어머니는 내가 아파서 정신 없었더니 그렇게 됐나 보네. 금방 나아질 거야 라고 하시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한 웃음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지차역에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던 순간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몸 조심해라. 아프지 말고. 짧은 한마디셨지만 그 손의 미세한 떨림 속에 담긴 걱정과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플랫폼에서 손을 높이 흔들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기차 창밖으로 점점 작아져 갈 때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겨울은 정말 춥고 외로웠습니다. 좁은 하숙집 방에서 홀로 지내는 밤이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손 시려우면 호호 불어서 녹이고 장갑 꼭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세심한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유심히 보시며 살이 빠졌네, 손이 거칠어졌네 하시며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정성스럽게 핸드크림을 발라주시곤 했습니다. 20살이 넘은 아들의 손에 크림을 발라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는 어린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알아볼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준비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의 손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을 고르실 때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만져보셨습니다. 이게 좋겠다. 이건 너무 화려하고 이건 예쁘네 하시며 제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가 될 며느리와 함께 가서 이것저것 고르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손을 비비고 계셨습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이 되는 거야. 힘들겠지만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 말씀과 함께 손을 꼭 쥐어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손자를 처음 안으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안고 계시는 어머니의 손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작고 예쁘네. 어머니는 손자의 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수십 년 전 저를 그렇게 안아주셨을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능숙한 손길로 달래주셨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손바닥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주시고 그 손길에 아이는 금세 잠들곤 했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손은 마법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달래세요? 제가 물으니 어머니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다 배운 거지. 이 손이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자녀를 키운 경험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다시 어머니 손을 보았을 때 그 손은 더 깊이 주름지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족을 위해 부엌에서 마당에서 쉼 없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이제 저희가 할게요 라고 말씀드려도 괜찮다.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라고 하시며 계속 일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보면 이제 혈관이 불룩 튀어나와 있고 관절이 굵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신 세월의 흔적이었죠. 그 손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아프시죠?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을 주무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머니의 손을 자주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 따뜻한 손길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핸드크림을 사 가져갑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제 손에 발라주시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 손에 발라드립니다. 괜찮다. 안 발라도 돼라고 하시지만 어머니의 거친 손에 정성껏 크림을 발라드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가끔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제 예전처럼 힘이 세지는 않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 온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손을 잡을 수 없게 될 날이 올 테니까요.
어머니의 손을 보면 평생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럽고 예뻤을 손이 자식들을 위해 일하며 거칠어지고 주름져 갔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주름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은 바느질을 하며 생긴 것이고, 손등의 상처는 요리를 하다가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손목의 아픔은 무거운 것들을 들며 생긴 것이고, 손가락 관절의 아픔은 오랜 세월 일하며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별일 아니야. 괜찮아 라고만 하시죠. 하지만 그 손을 보면 모든 것이 말해줍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요.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핸드크림도 바르고 손 관리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런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손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던지, 항상 크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어머니의 손이 그렇게 작고 약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빨리 나으세요. 제가 말하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시며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금세 회복하셨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더 자주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손을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손에는 평생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첫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따뜻함이 무엇인지, 보살핌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를 그 손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손도 이제 어머니의 손처럼 될까요? 아이를 위해 일하고, 보살피고, 지켜주다 보면 거칠어지고 주름져 갈까요? 그렇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 손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손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떠실까요? 그 손을 잡아드리고 안 계신다면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보세요. 엄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짧은 말이지만 어머니께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부모님의 손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손에 새겨진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손에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핸드크림을 발라드리거나 마사지를 해드리거나 그냥 꼭 잡아드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 소중한 손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 대문 옆에는 작은 녹슨 우체통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색은 바래고
모서리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 그 우체통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은 보물상자 같았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왔을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을까? 그 작은 문을 열기 전 순간의 두근거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체통 열쇠를 돌릴 때 나는 작은 소리,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들조차 어린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마치 비밀의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도 메신저도 없었습니다. 연락의 대부분은 편지였고, 때로는 전화국을 통해 연결되는 시외전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도구였습니다. 먼 친척에게서 오는 안부 편지에는 늘 잘 지내느냐는 안부와 함께 용돈이 조금씩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써서 보낸 장난기 가득한 편지에는 학교 이야기와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은 선생님이 보내주신 격려의 엽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있던 사촌 형이 보내준 편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친 훈련 이야기, 동기들과의 유머,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늘 잘 지내라. 나는 씩씩하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소리 내어 읽을 때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의 편지에는 가끔 군대에서 찍은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까까머리를 한 형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 사진을 보며 형이 무사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기쁨만큼 쓰는 일 또한 즐거웠습니다. 작은 편지지에 정성껏 글자를 눌러 쓰고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마음은 가득 담아 적곤 했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어떤 말로 시작할까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편지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꽃무늬가 있는 예쁜 편지지, 캐릭터가 그려진 귀여운 편지지, 때로는 하얀 백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봉투를 접고 우표를 붙이며 이 편지가 무사히 닿을까 하는 설렘 속에서 우체통에 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도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받는 이가 그 마음을 느껴줄 거라 믿었기에 글씨 하나하나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쓰고 완성된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만족해하던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금세 읽음 표시가 뜨고 답장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면 최소 며칠, 멀리 있는 이에게는 몇 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조급함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쯤이면 편지가 오지 않을까? 혹시 오늘 우체통에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있지 않을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가 특별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우체통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가 없어도 실망하기보다는 내일은 올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었죠. 그 시절의 기다림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빠름보다는 느림 속에서 마음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우체통은 늘 작은 행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과 잡지를 꺼내 보셨고, 어머니는 고지서나 청구서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 이름이 적힌 편지가 나오면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너한테 편지 왔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마치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시던 가족들의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무렵이면 친척들의 편지가 몰려왔습니다. 잘 지내니? 건강해라. 내년에는 꼭 보자. 짧은 문장 속에도 정과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식탁에서는 편지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는 특히 보물 같았습니다. 어눌한 글씨로 쓰여진 우리 강아지 잘 지내느냐라는 문장에는 손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풍경 중 하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골목길을 걸어오던 우체부 아저씨입니다. 여름이면 땀에 젖은 모자를 쓰고, 겨울이면 두꺼운 장갑을 낀 채 자전거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저씨의 가방에는 수많은 편지와 소포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엽서 한 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움, 안부, 축하, 위로, 온갖 감정들이 아저씨의 손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늘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분은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변함없이 편지를 배달해 주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가끔 아저씨와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환한 미소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체통을 열면 광고 전단지나 고지서가 대부분입니다. 기다리던 설렘은 사라지고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점점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과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름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편지에 담긴 정성, 기다림 속의 설렘, 종이의 질감과 잉크 냄새, 봉투를 뜯을 때 느껴지는 그 두근거림 말입니다. 손글씨에서 느껴지는 온기, 편지지를 고르는 재미, 우표를 정성스럽게 붙이는 그 마음들이 그립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편지 대신 메시지를 보내고 우표 대신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예전과 같을까요? 다시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손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이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말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내가 늘 고맙다. 보고 싶다. 그 몇 줄의 글씨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글자와 손으로 쓴 글자는 전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편지 한 장이 우체통에 도착하는 순간, 받는 이는 그 종이를 만지며 쓴 사람의 마음을 느낍니다. 종이의 촉감, 잉크의 냄새,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그런 것들은 어떤 메시지나 화면이 대신할 수 없는 온기입니다. 며칠 전 저도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펜을 들고 종이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나왔어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 편지지 위에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체통 앞에서 기다리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편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 편지를 통해 안부를 전하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묵묵히 골목길을 걸어오던 우체부 아저씨. 그 모든 장면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던 설렘, 편지를 쓰던 정성, 가족과 함께 나누던 기쁨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오래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 혹은 그리운 누군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은 편지 한 장 써보시면 어떨까요? 펜을 들고 하얀 종이 위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서툴러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진심입니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는 순간 여러분도 그 옛날의 설렘을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느리지만 깊은 그 마음이 다시 우리를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편지 한 장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 그것이 바로 우체통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의 편지 같은 따뜻함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